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불장을 위해서 들어와야 하실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매수할 확률이 높은 코인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됐는데요. 억토버이자 희망의 4분기까지 왔지만, 아직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높은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안 오르는 이유를 굳이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아직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저는 안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대로 하면요, 50에서 60대, 5060 세대가 들어오셔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60대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60대가 근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5060 세대가 안정적인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 비중, 금액이 많은 건 일단 당연할 텐데요. 자, 근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지금 이 전 세계의 비트코인 붐을 일으킨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전에 주주 서한이라든지 여러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는데 특히나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써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거 굉장히 긴데요. 이 비트코인 ETF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 비용이 없었다더라. 예를 들면 3개월 정도 월급을 안 받으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 그래서 자동차 수리할 300불인가 500불이 없어서 자동차 수리도 못 한다더라.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즉, 5060 세대가 전 세계의 부를 거의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30도 이제 크립토로 더 넘어오셔야겠지만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2030 세대는 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많더라도 2030 세대보다는 5060이 돈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들어와야 사실 저는 진정한 불장이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국내 기사긴 한데 내용을 좀 보시면 50대나 60대나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 일단은 금액은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50대는 평균 4천에서 9천, 60대는 5천에서 1억 원 수준. 이게 평균이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50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투자를 하고 있고 60대는 삼성, 두산 이런 것도 있지만 금이나 안정자산의 비중, 채권에 넣었다든지 배당주라든지 지수 ETF라든지 이런 게 아마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다? 60대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에서 이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먼저 보면요. 50대가 2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명이 50대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21명이 60대. 그러니까 요거는 큰 차이가 없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크립토 보유자 수를 보면요. 이게 최근에 제가 나온 기사들을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50대는 202만 명, 19%면요. 여기랑 크게 떨어지진 않죠. 50대는 일단 발은 담궈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60대는 여전히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21에서 7 빼면 14% 정도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주위의 60대를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는 터부시하거나 아는데 위험해 또는 무관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전 세계의 돈을 다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고는 글쎄요, 불장을 좀 논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코인 투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계속 뉴스만 열면 요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이 뉴스의 대상, 이 대상 청중이 누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50대, 6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엊그제 판테라 캐피탈, 우리 CNBC를 보면 이 전 세계 동향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CNBC에 나와서 이 판테라 캐피탈의 총괄 파트너가 암호화폐 투자 시작 안 늦었다.
들어오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에서도 투자자의 60% 이상이 여전히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누구라고요? 이분들이 50대, 60대, 특히나 60대 분들이 여전히 돈은 많이 들고 계시지만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다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자, 뭘 사라고 한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등 알트코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솔라나가 나왔을까요? 판테라는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트,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솔라나인데 문제는 솔라나 ETF가 아직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건 출시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솔라나 ETF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왜 60대라고 확신을 하냐면요. 일단 규제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 ETF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일단 완화가 돼야 알트 ETF가 승인이 되겠죠. 그래서 규제, 그리고 ETF가 나와야 어르신들이 친숙한 ETF로 들어오는구나.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60대 이상 어르신 분들 ETF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요것 좀 사세요. 솔라나 ETF가 이자까지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뭐 얼마 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깨우친 부자 어르신들은 사실 이미 진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김승호 회장 이분도 이제 이런 케이스를 겪었는데 좀 빨리 이제 깨우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과거에 했었던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해서 한번 이분의 마인드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처음에는 당연하겠죠. 코인은 위험해. 이런 거는 젊은이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돈이 많은데 굳이 이런 위험한 거를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갔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빨리 흐름을 캐치를 하면요. 아, 비트코인까지는 괜찮네. 조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볼까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22년, 23년도까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살 수 있는 게 어딘가요? 코인베이스를 우리처럼 일반인들처럼 우리로 하면 업비트를 뚫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코인베이스를 써보니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인데도 코인베이스가 어렵다고 하는 거 보면 조금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살려고는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이거 어렵네. 아, 이거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굉장히 빨리 블랙락이 이것을 캐치를 하고 비트코인 ETF를 24년도 1월 달에 런칭을 했었죠. 그러니까 23년 6월부터 ETF 승인 신청을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금융, 전통 부자들이 아, ETF 드디어 나왔구나. 아,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비트코인 ETF를 샀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20개까지 뭐 모았다고 했던 것까지는 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얼마까지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을 끌어왔던 첫 번째가 바로 ETF였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간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비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살라고 봤더니 사실 이더리움 ETF도 있잖아요. 근데 피터 틸, 이분은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도 굉장히 좋아해서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도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고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피터 틸도 이더리움 기축하는 DAT 기업을 샀네. 비트마인이란 걸 샀네. 이게 근데 주식이네. 나한테 굉장히 친숙한 주식을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샀다. 그래서 비트마인을 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비트코인 ETF로 해서 처음 첫 발을 담갔고 두 번째는 나에게 친숙한 주식. 이게 이 월가 금융이 이 전통 금융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ETF, 그들에게 친숙한 주식, 이런 게 나오지 않고서는 이분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이더 ETF가 나왔음에도 스트래티지라든지 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비트마인, 서클 뭐 이런 게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TF와 주식이 핵심이다.
그래서 아마 타 60대 이상의 분들도 이 절차를 아마 밟지 않을까. 다만 이분은 이제 빠른 거고요. 다른 분들은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절차를 거쳐서 ETF 살래, 뭐 DAT 주식 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이제 더 큰 부자로 가보겠습니다. 모험하지 않아도 될 어르신. 이미 돈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요, 그 큰 부자들까지도 이미 코인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NYSE 소유사,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 거래소, 뉴욕 증권 거래소를 갖고 있는 모 회사, 아이스라고 있는데요. 여기 회장이 폴리마켓에 무려 2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2조가 넘는 엄청난 큰 금액이죠. 왜 투자를 했느냐? 향후 토크나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것도 큰 의미에서 RWA, 토크나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마켓에서 그 베팅을 하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위에 올리니까 이 확률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큰화를 해서 이 그 베팅을 하게 만든 게 폴리마켓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건 폴리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폴리곤 뭐 가격 떨어져 있다고 무시를 하기에는 이미 좀 많이 활용처가 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ICE는 폴리마켓의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배포를 해서 뭐 지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게 제가 CNBC를 종종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CNBC의 이 폴리마켓 CEO와 아이스 회장이 동시에 출연을 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저는 큰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화면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은 이제 폴리마켓 CEO, 뭐 쉐인 코프란이라는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인상이 좋은 아까 그 아이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근데 앤드류의 표정이 지금 좀 장난스럽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CNBC에서 이분이 이제 오프닝 멘트를 날리는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와, 이 올드머니가 뉴머니를 만났네요. 올드가이와 파트너 된 기분 어떤가요? 하는데 그러면서 이분한테 지금 질문을 한 거죠. 야, 늙은 사람이랑 얘기하고 일하는 거 어때? 약간은 제가 볼 때 조롱조가 담겨서 그래서 이 두 분이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참고로 그럼 아이스가 뭐가 아쉽다고 폴리마켓 이런 뭐 정말 20대 기업에 투자를 했을까요? 일단은 폴리마켓은요. 미국에서 합법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년 11월에도 이분의 집에 FBI가 급습을 해서 뭐 당신들 잘못한 거 없어? 뭐 조작한 거 아니야? 뭐 대선 결과 미리 알고 있었고 뭐 5만 가지로 이제 잡아 넣을 수 있겠죠. 급습도 당했었고요. CFTC와 법무부에 조사를 당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 기조가 바뀌면서 폴리마켓이 합법화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정식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난 큰 기회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아이스가 왜 투자를 하느냐? 물론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뭐 투자 개념도 있는데요. 이 어르신이 굉장히 빨리 깨달은 겁니다. 이 성격 좋게 생긴 어르신이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폴리마켓이 결국은 베팅 데이터, 막 예측하고 도박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이 데이터를 아이스에게 판매를 하는데요. 이 판매가 어디에 쓰이냐면 아이스가 다시 헤지 펀드나 자산운용사에게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팝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로빈후드가 이 고객들 수수료 공짜로 하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로빈후드가 고객들의 이 오더북, 호가창 정보를 뭐 시타델 같은 헤지 펀드에게 제공을 해서 그 헤지 펀드들이 요거 이제 얼마까지 깨면 롱이 이제 청산이 되는지 출시 청산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호가창 데이터만 있으면 이 시타델 같은 친구들은 돈을 엄청 벌 수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베팅 데이터를 아이스가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에게 주면서 이들이 이거 가지고 미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막 롱 때리고 숏 때리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새로운 정말 블루오션, 새로운 분야가 창출되고 있다. 놀라운 수익 모델을 파악을 하고 지금 뭐 2조 원, 3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분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것 같냐면요. 보통은 다 이룬 큰 부자들의 반응은 아까 같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화면이 있어서 한번 더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SEC와 CFTC의 라운드 테이블, 규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굉장히 큰 거래소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한눈에 보시더라도 정말 앳된, 지금 아까 그 폴리마켓 쉐인 코프란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아까 그 아이스 회장님, 제프리가 있고, 이 옆에 CME 그룹 회장님,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 훨씬 어르신들과 제가 일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이제 2020년도에 뭐 본인 화장실 옆에서 뭐 서버 만들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성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결국은 훨씬 어르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전통 금융과 만나야 이게 시너지가 있고 커진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영어에서는 어르신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머치 올드 피플, 올드 피플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일해야 되는 거, 훨씬 나보다 이 약간 노인네들과 일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어르신들이 어떤 뭐 감정을 가질까요? 근데 이분은 뭐 맞지, 뭐 옳지, 뭐 이런 식으로 제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CME 그룹 회장님이 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보다 뭐 훨씬 늙은 사람과 일을 한다고 눈에서 지금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거고요. 한눈에 보더라도 야, 이 건방진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실제로 이 테이블에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자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의 이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분들인데 어디서 젊은 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쉐인 코프란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실제로 동영상도 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들어서 요약을 해드리면 손가락 욕을 일단 합니다.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제프리가 더 늙었지. 여기 계신 분이 제프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약간은 이제 뭐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당연한, 제가 볼 때는 다 이룬 부자가 뭐가 아쉽다고 이런 분들에게 뭐 지금 말 성능 자체도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제프리는 제가 볼 때 좀 달랐어요. 아까 그 아이스 그룹 회장님, 뭐 2조 이상 투자를 한 이분은, 아니 그래도 이제 이분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FBI 뭐 급습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 고생이 많게 고생하다가 올라온 친구야, 뭐 이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워낙 유머가 많은 사람이라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두라고 뭐 본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요, 우리 구독자의 분들도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보다는 이분처럼 조금 지혜롭게 유연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사실 본인 세대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한 20년 정도 사신다고 하면 그들의 회사, 그들의 가족들은 뭐 그렇게 그래도 원만하게 사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세대가 지나면요, 이분과 이분의 격차는 제가 볼 때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여기에 투자를 막 몇 조씩 하고 있는 거랑, 아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도 이분이 저는 더 잘 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르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어르신들, 돈 많으신 분들이 그럼 어떤 코인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요. 제가 세 개 분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아시는 DAT, 기업들이 비축을 하고 뭐 나스닥 상장사, 지금 이 내러티브가 분 이유가 전통 금융, 이 전통 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코인을 많이 샀지만 앞으로도 더 살 것 같은 코인 10개 순위를 제가 여러 AI, 특히 그록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기업들이 매수를 했고 보유 순위라든지 앞으로도 더 많이 살 것 같은 거를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뭐 비트 이더는 사실 큰 설명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주요 기업 예시를 보시면 뭐 직접 간접적으로 뭐 샀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제휴를 맺었거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가 당연히 압도적인 1위와 2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들은 비트 이더를 많이 산다. 그리고 3위가 솔라나인데요. 고속 네트워크다. 일단 빠르고 싸다.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싸잖아요. 그리고 4위 XRP는 결제로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5위 BNB는 거래소 생태계가 어마무시하다. 뭐 세계 1위 거래소니까요. 6위는 체인링크, 뭐 오라클 기능이 뛰어나고 7위는 아발란체. 사실 아발란체는 다른 걸로도 유명합니다. 뭐 게임 쪽으로도 특화가 돼 있고 맞춤형 뭐 플랫폼을 찍어내는 것도 특화가 돼 있고 한데 지금은 대세가 RWA이기 때문에 RWA 토크나 기업으로 채택될 수 있다라고 여기 써놨네요. 그리고 8위가 라이트코인 안정적이다. 9위가 폴카닷 인터체인이다. 계속 고속도로로 저희가 비유를 드리는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브릿지를 연결하는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위가 에이다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하고 나중에 이제 총정리를 할 텐데 기억만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어떤 코인에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진입을 한다? 알트코인 ETF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ETF가 됐다고 해서 이제 승인되자마자 급등 이런 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불장의 한가운데 4년 중에 한 달에서 두 달 이거 불타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알트 ETF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코인베이스 갔던 김승호 회장님 못 삽니다. 이거 뭐 자식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산다. 증권사에 근데 ETF가 있으면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 이더까지만 ETF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 뒤로는 제가 AI에게 만약 승인이 이제 될 텐데 너가 더 살 것 같은 것도 좀 예상을 해줘. 그러니까 순순히 이제 그록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일단 밝혀두는데요. 기대 유입이라고 썼죠. 왜냐하면 아직 ETF 승인 안 된 것도 많으니까. 1위와 2위는 역시 압도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고요. 이제 세 번째 한 요 정도 살 것 같아가 이제 솔라나 3위를 차지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XRP나 솔라나나 사실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뭐 그록이 이제 뭐 CNBC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했는지 솔라나가 좀 더 요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이제 일시적으로 높이지 않았나. 사실 뭐 XRP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위가 BNB, 5위가 XRP, 6위가 A다. 7위가 도지코인. 지금 ETF 순입니다. ETF 나오면 많이 팔릴 것 같은 거. 8위가 아발란체, 9위가 라이트코인, 10위가 체인링크. 뭐 앞선 것과 뭐 큰 차이는 없는 뭐 그냥 저냥한 우리가 많이 봤던 순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분야 한번 볼 텐데요.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코인에 진입을 할 것인가?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본 건데요. 트위터에 팔로워 수가 많으면 특히 불장에 특화된 그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이제 코인들을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또 AI랑 좀 씨름을 해봤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특히 불장시입니다. 특히 이 단기간에 포모가 오면 장난 아니잖아요. 팔로워가 많으면 상승 탄력이 왜 커질까? 뭐 다들 예상하겠지만 정보 확산 속도가 엄청나다.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면요. 개발자나 창립자나 이런 트윗이 즉각적으로 퍼지면서 뭐 카더라 루머부터 업데이트나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 상장됐다 카더라 하는 순간 단기 거래량이 폭발한다. 그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커뮤니티가 포모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거 오를 것 같아. 나 지금 탔어. 놓치면 안 된다. 밈코인, 아니, 그 밈 짤이 돌면서 트위터에서는 뉴스보다도 더 빨리 퍼지는 게 트윗이잖아요. 밈이 빠르게 번져 나가면서 엄청난 포모 속도를 일으킨다. 특히나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이 과거에 이 효과를 톡톡히 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거래소 상장 모멘텀 강화. 팔로워가 많으면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 팔로워 숫자를 보면서 야, 이 코인은 거래소 상장하면 사람들이 많이 샀다 팔았다 할 것 같은데 트래픽이 몰릴 게 뻔하네. 그러면서 거래소도 무시를 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언론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주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X나 뭐 유튜브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은
팔로워 숫자라든지 또는 구독자 숫자라든지 참여율 높은 프로젝트, 뭔가 인기 있는 트윗을 알고리즘을 통해 더 자주 노출을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인기 있는 걸 올려야 사람들이 조회를 해주고 봐주니까. 그래서 뭐 트위터든 유튜브든 아무튼 팔로워 숫자, 참여율 높은 프로그램 요런 것들이 순식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예시를 보면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도지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번에 수백 퍼센트 급등, 어, 지금은 이제 좀 뜸하긴 하지만 제가 이걸 처음 접했던 2020년도에만 하더라도 저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거 장난하는 줄 알았거나 해킹당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무슨 세계 1위 부자라는 사람이 뭐 도지 가지고 장난을 치고 처음엔 저는 해킹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때 도지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팔로워 숫자도 굉장히 많았었고 21년도에 그 영광이 트위터에서 나왔다. 팔로워 숫자가 많았다. 뭐 특히 머스크는 그래서 트위터를 아예 사버렸죠. 이 데이터가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바이누도 트위터 커뮤니티 기반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지금 여기에는 팔로워가 37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많고요. 더 충격적인 건 도지보다 팔로워 수가 더 많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시바이누의 이 시바 아미라고 하거든요. 뭐 XRP 아미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뭐랄까요 홀더라든지 강성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1년도에 밈코인 붐에 뭐 도지급으로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솔라나도 이 혜택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4년, 25년이라고는 하지만 23년 말 24년에도 밈코인 열풍으로 어마무시한 트렌드를 내러티브를 제대로 탔었고요. 뭐 기관 유입도 지금 DAT 뭐 유행도 타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 밈코인이 솔라나에서 발행이 됐다 하더라 할 때 한 45만 원인가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로워가 많고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몇 명 있으면 정말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더라. 그래서 뭐 이 팔로워 숫자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탑 10을 꼽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좀 대동소이하지만 여러 번 검증을 거친 끝에 트위터 팔로워 숫자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요. 일단 뭐 인플루언서나 뭐 거래소나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왜냐면 바이낸스가 여기 4위로 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팔로워 수는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천 몇백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코인 계정 여기 있죠. 요런 것들로만 계산을 해보니까 1위, 2위는 역시 뭐 비트 이더입니다. 압도적인데요. 자, 충격적이게도 3위가 시바이누입니다. 시바 아미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네요. 그리고 4위가 BNB 코인. 바이낸스 때문에 많이 있겠죠. 뭐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5위가 도지다.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시바이누 도지가 밈코인 열풍으로 팔로워를 이미 많이 확보를 해놨고요. 6위가 솔라나다. 7위가 XRP. 8위가 또 폴리곤. 제가 한 207만 명까지는 팔로워를 좀 카운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의외로 폴리곤도 굉장히 팔로워 수가 많고요. 이미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한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CEO들도 좀 사임을 하고 좀 부침을 겪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정신을 차리는 분위기거든요. 아무튼 이 팔로워 숫자가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갑자기 어떤 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오랫동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뭐 비트 이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바이누, 도지, 뭐 솔라나, XRP 이런 거를 이제 치고 올라가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가 확보를 해놓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8위가 폴리건, 9위가 폴카다, 10위가 A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종합을 해봐야겠죠. 일단 DAT 기업 그리고 ETF 뭐 승인되는 거 혹은 승인 예정인 거 이런 거는 전통 금융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큰 손들을 끌어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것 같고요. 아까 트위터 팔로워 수는 특히 불장 때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팔로워 수가 많은 것들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종합해서 그록 AI에게 제가 너가 한번 최종 순위 매겨봐. 역시 AI와 씨름을 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네요. 1위, 2위는 뭐 압도적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친구가 맘대로 100점과 9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60대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둘 중에 하나 뭐 비트코인만 가져도 좋고요. 뭐 조금 모험적인 분들은 비트와 이더 정도는 그것도 저는 50% 이상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사실 60대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3위에서 5위는 솔라나, BNB, XRP였고요. 이제 87, 83, 81점. 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한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50대 이상들까지도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50대, 60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실은 여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도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빨리 벌기 위해서 이제 더 아래로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장의 참사가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6위 체인링크, 7위 아발란체, 8위 에이다, 9위 도지, 10위 라이트코인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밑으로, 특히 더 밑으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알트코인도 저는 5% 이상은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커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커지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5% 이내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뭐 상승률도 높을 수 있지만 하락률도 높을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어, 불장의 여부, 연령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찾을 자산에 내가 오래 투자할수록 내 노후도 윤택해지고 또 내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비례할 겁니다. 이번 사이클에도요, 대부분은 잘 파셔야겠지만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오래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코인들 위주로 잘 공부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